자, 시간이 됐으니까 조합 혁신을 위한 열린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 조합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이제 조합의 운영 자체를 백화점 온갖 비리의 백화점식으로 이게 운영해 왔다는 그런 저희들이 그 비판을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백화점식으로 이게 비리가 만연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조합원님들하고 자세히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그 다음에 조합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그 조합을 운영하고 또 사업은 추진하고 또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우선 설계업체와의 계약의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들 또 우리 후보자들 간에 토론을 할 계획이고요. 내일은 정비업체와의 그 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또 모레는 사실은 제가 백신 접종 약속이 있어가지고 모레는 그냥 생략하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시공사와의 그 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또 금요일 날은 기타 여러 협력업체와의 그 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또 토요일 날은 사업비 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또 13일 날 일요일 날은 온갖 용역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이나 혹은 용역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일 월요일 날은 조합 운영 및 또 조합에서 하는 총회라든지 각종 그 행사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또 그 다음에 15일 날은 우리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재건축 사업 관리 체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 조합원의 재건축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키느냐, 조합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그 관심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일 날 선거 임박해서는 그동안 논의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조합 혁신을 위한 그런 방향과 저희들한테 주어진 당면 과제 이런 종합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18일 날 금요일 날은 재건축 비리의 유형과 방지 대책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설계 그 용역 계약서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계와 관계된 문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설계 용역 계약서를 제가 지금 조합 게시판에서 프린트를 해왔는데 제가 그 분석하는 자료는 전부 사실은 조합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들하고 또 조합의 그 이사회 기록이라든지 총회 기록, 대의원의 기록,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올라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찾은 것이 신반포 그 한신 4지구 아파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반포 4지구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그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일 단지 아파트인데 여기는 한 7, 8개 단지가 묶여가지고 한 4지구로 크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우리의 거의 3배 반 이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큰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져 나온 이유가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계약서가. 근데 계약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단지 아파트는 전부 조합하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손실을 끼치는 방향으로 전부 조문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합원들의 이득이 되는 것들은 우리 아파트 이 계약서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조목조목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 지금 설계에 있어서 설계
업체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 또 앞으로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인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설계 용역 계약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맺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모든 세부 자료가 저한테 입수되질 않고 조합 게시판에 있는 것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세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대략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업체가 선정되기는 조합이 결성된 후에 이 설계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추진위 시절에 그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차 추진위에 보면은 이 1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4년 전이죠. 4년 전 9월 7일 제3차 추진위에 보면은 이 어맨드2와 고우건축하고 토문건축 이 상계 업체가 우리 그 아파트 설계업체 입찰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좀 보면은 입찰 설명회에는 10개 업체가 와서 입찰 설명회를 들었어요. 그런데 상계업체뿐이 사실은 입찰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어떤 단초가 있냐면 지명 경쟁 입찰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명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사실은 특정 어떤 그 특수 분야의 어떤 그 공사나 뭐 용역을 맡길 때 모든 그냥 업체들한테, 모든 설계사무소한테 이렇게 다 펼쳐놓는 게 아니라 특수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특별히 지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만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을 지명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설계는 그 아무 설계업체나 할 수 있고 설계 그 경험만 있으면 와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자유 경쟁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지명 경쟁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입찰 설명에서 10개 업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응찰은 상계 업체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메니와 고우건축하고 토문건축, 전혀 사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설계 업체들 세 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세 업체에 대해서도 아마 이 세 업체를 아마 지명해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업체들 지명 입찰한 자체가 좀 사실은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하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업체에 대한 모든 실적이라든지 걸 따져서 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과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되도록 몰아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비리, 어느 그 기관이나 입찰의 비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게 해주려면 그런 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부 그 기준과 점수를 제가 세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업체들이 선정된 결과를 보면은 아주 그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3차 추진위에서 어맨드2가 그 여기 보시면은 73명이 그 추진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어맨2가 61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우건축이 9표, 토문건축이 3표. 이래가지고 추진위 이게 주민총회 9월달에 하는 주민총회는 어맨이와 고우건축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어맨이가 이 주민총회에서도 선정될 수밖에 없게 모든 평가 점수나 기준이 다 맞춰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총체적으로 이런 그 업체 선정을 과정을 보면은 어맨이를 뽑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이 과정들을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주민총회는 사실은 통과 의례적으로 지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뭐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은 업체, 하여튼 설계업체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설계 용역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계약 단가가, 우리 계약 단가가 지금 14,490원, 입방메타당, 스퀘어메타당 14,490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설계업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에 얼마인지는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대략 이 정도면은 뭐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반포 한신의 이 단가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1,950원. 그래서 우리가 21% 정도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그 설계업체인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또 뭐 제가 이거 들은 풍문에는 아파트 설계 전문 업체가 아니고 아파트 설계 그 경력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를 구태여 끌고 들어와 가지고 더 높은 단가를 주고 저거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조합에서는 이 단가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신반포하고 우리 따져서 우리가 21% 높다 그랬더니 조합 소식지에서 어떻게 지금 변명을 했냐 하면은 신반포는 11,950원이 아니고 GS가 30억 원을 설계비를 추가를 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은 단가가 2만 원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반포가 이 30억 원을 추가한 이유가, 지금 우리 조합은 우리 만천 여기에는 GS의 혁신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가가 14,000 얼마라고 그러고, 여기는 혁신 설계가 빠져서 GS가 혁신 설계를 30억 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 경기도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선정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 그러니까 조합 초창기부터 시공사랑 결탁해가지고 온갖 비리들이 많으니까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우선 조합이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서울시에서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은 GS인데 우리는 GS가 조합 설립된 직후에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는 작년 후반기에 받았죠. 그러니까 18년도 5월 달에 우리는 GS를 선정했는데, 여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GS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GS가 사업시행인가의 설계 도면이 이미 다 설계업체가 만든 도면을 보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 혁신 설계고 뭐고, 그 다음에 특환이 자기들이 아파트 재산 가치를 높여서 자기들도 분양가를 높게 받는 게 자기들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기존 설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거는 자기들 돈을 들여서라도 설계를 해주겠다고 해서 30억 원에 해당되는 만큼은 돈 안 받고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30억 원은 GS가 혁신 설계를 집어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특화 설계까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GS가 다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설계비가 낮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자료가 오히려 거꾸로 GS가 이렇게 그 단지를 위해서 우리는 해주지 않는 이런 일을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변명해 주는 자료를 잘못 내놓은 겁니다. 우리 조합에서. 근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GS를 먼저 선정해 놓고 사업시행인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GS랑 우리 기존 어맨이 설계업체는 이미 선정이 돼 있었으니까
둘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시행인가 때 GS의 혁신 설계를 다 반영시키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GS가 혁신 설계 때 혁신 설계라고 입찰 제한 공고 때 딱 해놓은 거를 설계업체는 그냥 임의로 다 빼버렸어. 뭐 변명은 심의 과정 중에서 뭐 그 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명하는 게 조합이 나중에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저 투명한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왜 그런 거를 많이 뺐냐 그랬더니 나중에 다 변명을 하면서 나중에 다 반영을 하겠다. 여기 보면은 GS의 이 책자까지 마련해 가지고 혁신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하니까, 뭐 혁신세대 분양 면적이 확보가 안 됐다, 전평형 4베이도 안 됐다, 커튼 원룩도 80% 이상이 없어졌다, 또 최상층 미니 펜트하우스도 미반영됐다, 조경 혁신안도 수경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렸다, 이중창 커튼홀 시스템도 없앴다, 문주도 사라졌다, 측벽 LED 아트벽도 사라졌다, 전세대 드레스룸 보조주방 팬트리도 없어졌다, 뭐 유선형 디자인 상가도 안 보인다, 뭐 기타 제한한 혁신안이 미반영됐다. 그러니까 이 뭐 일부는 불가하고 뭐 심의 조건으로 일부 축소되고, 그리고 인허가 시에는 모두 반영된 거를 실시 뭐 못 반영한 거는 실시 그 설계에서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책자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근사하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저거 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부 보면은 특화 설계로 다 반영하겠다고 돼 있어요. 제안드린 대로 실시 설계와 특화 설계로 전부 다시 저거 하겠다. 이러면서 특화 설계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전부 돈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설계비도 다시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특화 설계나 공사비 증가 없이 혹은 설계비 증가 없이 사실은 특화 설계하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해놓고는 아무도 책임 안 주고 특화 설계니 다시 그거 되살리는데 돈 우리 보고 돈 들여라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단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이 계약의 내용들이 전부 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기 설계비 단가 문제는 완전히 사업승인가 때 허술한 그런 아파트를 설계를 해놓고 또 GS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여튼 GS 혁신안을 충분히 반영 안 하고 이래 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앞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 들어가는 그런 특화 설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저걸 안 하고 있는 이런 거는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느 계약서나 이 계약서 이런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이 해당되는 그 용역의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구역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을 이 용역의 계약으로 한다는 계약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계약의 그 범위, 용역의 그 범위를 정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은 재건축에 이제 따지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나 저 아파트의 딸린 부대 시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용역의 범위고,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비구역이라고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파트하고 이 부대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나라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헌납을 해준다든지, 또 뭐 특정한 어떤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준다든지, 이걸 국가에다가 헌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의 다른 시설들을 더 추가로 이렇게 받아오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는데, 신반포 3지 구경은 공원 3개, 무슨 각종 도로 놔주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아파트 이 단지 면적이 적으니까 정부 구역 내에 우리가 해줄게 조그만 공원 하나 만들어 주는 것하고 공원의 그 밑에 그 지하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죠.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그 공용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정비구역 내 그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럼 별도 용역으로 주고 공사도 따로 하고 설계도 따로 하느냐? 이 아파트 전체 그 설계업체와 시공사가 그것도 같이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공사가 그 공사도 다 해주고 설계도 뭐 설계업체가 그것도 다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걸 이제 분리시켜서 따로 하기도 하고 포함시켜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용역의 그 범위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게 분석한 그 독서조문 이 분석한 거를 보시면은 요게 우리 그 용역의 범위를 정한 우리 그 조합 겁니다. 요게 신반포 4지구 겁니다. 우리보다도 더 방대한 면적 공원 3개하고 더 많은 도로를 포장해가지고 넘겨주고 하는데도 용역의 범위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께 오히려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께 복잡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 여기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각종 옹벽, 흙맞이, 뭐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작성 및 뭐 기술서 날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심의 관련 건축 설계 업무, 지원 및 자문. 그냥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 뭐 이렇게 돼 있질 않고 그런 설계 업무를 지원 및 자문해 주는 걸로 이렇게 특별히 명시해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설계 업무 지원 및 자문 요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들은 설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문하고 지원만 해주는. 그러니까 누구 딴 사람 요 설계는 시켜라고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문구가 달라진 것은 보면은 전부 이 다음 단계 용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반포 4지구의 사업비 내역입니다. 이 사업비 내역을 했는데 설계 관련 그 사업비가 딱 2군데 나옵니다. 건축 설계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설계 용역비 2억 9,300만 원 나옵니다. 2억 9,300만 원. 그리고 전체 설계 용역비 82억 3천만 원. 그래서 요 2군데만 딱 설계 관련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 용역비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 설계업체가 다 하게 돼 있고 요 2억 9,30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 정비 기반 시설 설계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사업비 내역입니다. 이 사업비 내역에 제가 설계 그 용역 부분을 띠를 붙여놨는데 이 띠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기는 띠 2개, 설계와 관계된 예산은 2인데 여기는 6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부 요거 용역 줘가지고 내보낼 예산을 다 별도로. 그래서 이 용역 주는 예산을 보면은 건축 설계 용역비 있죠. 그 다음에 설계 부위, 설계 뭐 조언해주고 뭐, 그 다음에 3D 음향 시설 한다는 설계 용역비 6억 원 편성해놨죠.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설계비 해놨죠. 공원 설계비 해놨죠. 도로 설계비 해놨죠. 요거는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공사비 산출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설계업체 우리는 그걸 빼버렸어요. 수량 착공에 필요한 공증별 수량 산출서, 구조계산서 작성 이렇게만 해놨어요. 가격 산정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신반포 4지구는
일정 분석, 예정 공사비 산출 내역서 산정 및 과업 내역서 내역. 그래가지고 모든 그 설계비에 있어서 예정 공사비까지 설계업체가 다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싹싹 빼놓고는 이렇게 용역을 별도 용역을 주는 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가도 아니고 우리가 설계 단가를 더 높게 주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전부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저 용역을 또 추가로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신반포 4지구 설계 용역 계약서가 우리하고 제가 똑같은 부분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전부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똑같은 부분, 우리하고 글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서 똑같은 부분을 적어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우리는 요거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게, 이 부분은 여기 저 신반포는 설계업체하고 설계업체가 이런 것들도 대략 다 하면서 경미한 사항일 때는 돈을 안 받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싹 빼버리고 엉뚱한 그 자료들 요구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고.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자료는 조합이 내야 되니까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진 부분은 우리는 하여튼 용역을 줘가지고 그 자료를 설계업체에다 줘야 되니까 그건 별도 용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리고, 계약의 양도 및 변경, 요것도 요 부분을 우리가 싹 빼버려요. 요 부분은 우리 계약서에 빠져 있어요. 이게 계약 양도하거나 변경하는데 그 의뢰 그 귀속 책임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빠져 있어요. 이거는 이행지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그 계약을 할 때 그 회사 쪽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정해진 날짜에 저걸 못하면 그 지체되는 날짜만큼 그 피해 그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분의 보통 뭐 2.5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우리가 조합이 받게 돼 있어요. 설계를 언제까지 해라 그랬는데 못했으면은 지체상금 받게 되는데 이 조문 자체를 완전히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설계가 잘못하는 걸 우리는 지체하고 뭐 이래도 그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우리랑 뭐 어느 글자 한자도 틀린 거 없이 다 똑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지어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외주의 제한. 어메니가 총체적인 조그만 설계업체인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메니가 설계를 자기들이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목 설계, 뭐 예를 들면은 조경 설계, 이거는 하청업체를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하청 금지 이 조항을 우리는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벌써 저걸 할 때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아예 하청을 줄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 하청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설계 이게 능력이 제대로 있는 회사를 우리가 설계업체로 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 하청업체들, 이 어메니하고 관계 있는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다른 용역들을 받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아까 건축 그 재료의 선정 및 그 검사,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을은 설계 도서에 건축 재료의 품명을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각각 의뢰 협의 시에는
건축재료 품명을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표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표기한다로 되어 있어요. 왜 갑의 협의 시에 여기는 품명을 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품명을 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품명을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설계업체에서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품명을 표기를 딱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품명을 바꾸면은 그게 기준이 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단가를 올려도 품명이 표기됐으니까 다른 품명으로 바뀌면은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 저걸 합니다. 그 다음에 특화 관련해 가지고 조합에서 모든 지금 저 GS하고 관계된 것들 빠진 거 이거를 갖다 앞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 특화 설계로 다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그러는데, 특화 설계에 대해서 설계업체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문이 여기는 없는, 신반포에는 없는 조문이 우리는 여기 딱 집어넣어놨어. 여기는 웬만한 설계는 다 설계업체가 하게 돼 있어. 특화고 뭐고 그냥 나중에 다 하게 돼 있고, 물량이 뭐 달라지는 어떤 구조 변경이면은 그거는 설계가 변경인데, 하여튼 여기는 경미한 변경도 다 자기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테리어 및 특화 업무 관련 설계, 건축 설계 업무를 지원 및 자문만 한다고 돼 있어. 이 지원 및 자문만 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전부 별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을 이 설계업체 계약서가 이미 상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나중에 다 설계 돈 다 받고 공사비도 다 추가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 설계업체 용역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은 벌써 이 설계 계약 조건 이거 저 계약을 할 때부터 우리 저 조합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빼가겠다는 거를 다 이미 상정을 하고 있어. 더 기가 막힌 거는 여기 보면은 공원 심의 관련 건축 설계 업무 요것도 지원 및 자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공원 설계도 자기들이 안 하고 지원 및 자문만 하겠다. 그래서 공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원 설계 경호위원실인가에다가 줬어요. 건호위원실인가 경호위원실인가. 그 다음에 공원 지하 주차장 설계 그 공원 설계한 친구한테 다시 또 줬어요. 그리고 공원 조경 우리 단지 조경하기로 돼 있는 에이솔 뭐 에이솔인가 무슨 디자인인가 그 디자인에다가 공원 그 조경 설계 또 줬어요. 따로. 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지하 주차장 설계라면서 그 계약서에 가로치고 흙막이는 별도, 흙막이 설계는 별도 또 가로쳤어. 또 그거 가지고 흙막이 설계를 우리 단지 토목 그 담당한 자기 하청업체한테 또 줬어요. 그런 식으로 계약 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단서 붙여서 뭐 지원 자문하는 요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 설계주 그 다음 저 주는 거기다가는 또 단서 또 붙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다음 단계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 설계들이 설계업체하고 계약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설계업체 계약이 너무 잘못돼 있다. 뭐 설계업체만이 아니고 내일 그 말씀드릴 정비업체 계약도 보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근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오늘은 설계업체 얘기만 하니까 설계업체 계약에 이게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조합에서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은 다양한 독소 조문이 들어간 이런 계약서가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작성 후에 체결했지 않냐. 왜 법적인 기술적인 조합에 이런 손해를 끼치는 모든 그 조항이나 이런 것이 전부 조합과 조합원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냐고 당신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이 아닙니다. 설계업체가 제안한 계약서를 가지고 신속한 지급 대금을
비율 조정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돈 주는 스케줄만 좀 바꿨다 이거예요. 딴 거 바꾼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착각을 해도 지금 큰 착각을 왜 이 독소조문들 온갖 이런 독소조문을 집어넣냐 그랬더니 이 돈 주는 지급 비율 저 20% 10% 10% 돼 있는 거 10% 10% 10% 이렇게 바꿨다고 이거를 이게 검토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제대로 검토라고 계약을 했다기보다는 전부 조합에 그 손해를 끼치는 그 조건을 설계업체가 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다 바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신반포 4지구와 달라진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부 사실은 독소조문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 계약서상의 이 문제들은 이제 대략 따졌는데요.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따졌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네. 우리 그 계약서에 신반포 4지구하고 달라진 것이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설계 그 용역비 그 단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산정 내역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뭐 받을 때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그게 어떤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 해서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뭐 할 때는 뭐 어떻고 그래서 온갖 그 용역 그 단가가 되는데 이런 단가는 이런 용역 그 계약할 때 이런 단가표를 붙이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정비업체하고도 마찬가지, 시공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이거 안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조합하고 설계업체하고 그냥 무슨 문제 돈 정산하고 이런 문제 생기면 그냥 협의해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하고 그냥 5천만 원 달라는 5천만 원 주고 뭐 사실은 그대로 계약 조건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 이런 표를 이런 정산표 자체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계약 조건에서. 그래서 이거는 설계업체만이 아니고 정비업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거는 다 이런 저 분석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은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사업 시행 인가만 받고 아직 저 관리 처분이라든지 혹은 사업 시행 변경을 시켰을 때 그러면 그거 용역비를 얼마를 따주느냐 이거는 우리 알 길이 없어요. 조합하고 그냥 설계업체랑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문구를 다 빼버렸으니까 여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 단계까지 했다 그러니까 요 단계는 37%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문구를 그대로 빼버려 가지고 지금은 벌써 55% 가져갔어요. 설계업체가 현재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가져갔을 테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았기 때문에 착공 신고하기 전까지 70% 가져갔네. 70%. 굉장히 많네요. 70% 가져갔어. 벌써. 딴 데는 그럼 지금 몇 프로 정도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전이니까. 예. 근데 여기는 50% 가져갔어. 50% 가져갔어. 저 신반포 4지구는 50% 가져갔는데 우리는 70% 가져갔어. 그래서 근데 김기원 씨는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이렇게 조정해서 이걸 잘했다고. 현 단계에서 신반포는 50% 가져갔는데 70% 가져가게 해놓고는 잘했다고 지금. 이거 조정한 거를 독소조문 왜 했냐 그러니까 오히려 변명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근데 이미 벌써 70% 돈도 가져가고 설계는 엉터리로 돼가지고 보완할 건 많고
또 설계 보완을 하려면은 이 계약서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대한 착오가 있거나 아주 경미한 설계 변경이 아닌 다음에는 경미한 설계 변경의 경우에는 설계업체가 전부 고치는 거를 돈 안 받고 해주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조합에서는 중대한 착오도 인정 안 해. 지금 우리 저 사업 시행인가 받은 거에 아파트 허접하다고 좀 우리가 난리를 부려도 그걸 저 인정을 안 해요. 또 경미한 변경이면은 설계업체가 돈을 요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도 또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설계업체가 돈 안 주고 다 바꿔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딴 건 못하고 경미한 변경만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특화 설계는 이거 전부 별도 용역으로 해가지고 바꿔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설계업체 계약서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설계업체가 뭘 바꿔주고 특화 설계 집어넣고 이런 거는 전부 별도 설계비하고 별도 공사비가 나가는 식으로 지금 계약서는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현 단계에서 뭘 어떻게 시정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은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참 좀 깝깝하긴 깝깝해요. 근데 우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현 엄연이라는 설계업체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 원하는 대로 제대로 바로잡아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지금 뭐 빨리빨리 사업 시행인가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새로운 조합이 들어와도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걸 바로잡고 빨리 사업 시행 변경하고 관리 처분해서 빨리 하기를 바라시는데, 조합에서 지금 뭐 별로 그냥 적당히 하고 가자는 식으로 지금 조합이 제시한 안보다도 몇 개월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래도 바로잡고 그냥 몇 개월 더 걸리더라도 올바른 아파트 짓자, 제대로 된 아파트, 값어치 있는 아파트 짓자 이러시니까 몇 개월은 우리가 용납이 돼도, 만약에 돈을 더 많이 정말 들여가면서 또 시간을 막 끌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조합원님들이 용납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뭐 세조업이 들어가도 빨리빨리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과연 쫓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설계 변경 전부 개선하고 변경인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줄 것이냐.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아까 사업 시행인가를 지금 받을 때 설계서에 들어가 있는 품목과 뭐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이 돼요. 설계업체는 이 다음에는 이제 설계와 관련된 것들만 자기가 추가 설계비를 받아가느냐 마느냐인데, 공사비의 기준이 사실은 목요일 날 제가 시공사와의 계약서 관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히, 현재 GS와의 가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 시의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모든 품명과 품목이 기준이 되게 돼 있어요. 공사비 산정 기준. 거기서 변경시키면은 전부 사실은 단가를 다 올리고 공사비 올려줘야 되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기준인데, 단지 이제 아직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게 다행인 게 본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GS하고. 그래서 본계약 할 때 우리가 이제 GS가 입찰 들어왔을 때 그때 제안한 품목이 만약에 사업 시행인가에 인가시 설계 도면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전부 그거는 다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가 있죠. 자기들이 그렇게 입찰 때 제안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본계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공사비도, 그 다음에 이제 품목, 고급 자재를 미리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더 고급 자재 쓰겠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공사비는 그냥 가죠. 그러니까 물가 인상 정도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업체하고의 문제는 우리
투명한 재건축의 그 후보들 간에도 사실은 상당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이분들의 능력을 어떻게 그 판단하고 어떻게 봐야 되냐, 이분들로 하여금 완전히 설계 그 변경을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시킬 때 중대한 착오들이 벌써 용적률, 아주 중요한 그 사소한 용적률이라고 자꾸만 조합에서는 얘기하는데, 찾아 먹을 수 있는 용적률을 왜 제대로 못 찾아 먹었느냐. 하다못해 아파트 7, 8채 더 집어넣는 거라면은 그거 13억만 잡아도 100억이에요. 어? 그 100억을 우리한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거 빼먹은 거라든지, 뭐 또 아파트 설계들 너무 평면도 설계들 너무 허접해서 우리가 뭐 12월에 그 분양하고 나서 1월, 2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개선한 평형별 개선안 다 줬는데도 그거 제대로 아직도 반영도 안 하고 있고 뭐 아직도 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뭐 무슨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건지 어쩐 건지. 그리고 뭐 우리 그 조합원들이 하여튼 제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계약서 자체에 모두 어떤 이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경미한 변경 이외에는 돈을 달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그 설계업체랑 새로운 조합이 들어서면은 그런 설계비 추가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중요한 그쪽하고 논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조합이 원하는 대로 뭐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 좀 극단적인 경우라면은 설계업체를 변경하고, 뭐 70% 이미 가져갔으니까 뭐 그 단계에서 그치고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거는 더 능력 있는 업체.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지금 총무이사라고 나온 차미정 씨가 건축사예요. 아주 노련한 건축사고, 메이저 건축 회사에서 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같이 일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분이 지금 다 잡아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 조합장도 그렇고 조합장 후보도 그렇고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뭐 저도 재건축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얘기가 사실은 빨리 하면은 몇 개월이면은 설계도 재설계 변경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지금 이게 도대체 현 조합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빡세게 밀어붙였으면은 금방금방 다 할 수 있는 걸 갖다 여지껏 끌어왔다. 벌써 한 2년 반 이상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지금 공사 벌써 시작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초면은 입주해야 될 거를 지금 뭐 관리 처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하여튼 지금 너무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GS를 동원해 가지고 온갖,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왜 반영 안 했냐 그랬더니 반영 뭐 해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비대위 투명한 재건축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반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 보시면은 용적률도 안 된다 그러다가 용적률도 재검토 해주겠다. 또 문주 커튼월 뭐 등에 대한 계획도 전부 반영하겠다. 그러다가는 이제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뭐 반영을 빠진 거 반영해주겠다 그러다가 요새는 아주 온갖 다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 하나도 빠진 거 없다,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래서 썼지만은 3D 음향 시스템까지도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이 용역의 설계 부위 6억 원짜리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여타 용역업체와의 계약 관계 다음 주에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용역을 주면서 이 3D 음영 설계 아마 스피커들 세 가지 방향에다 달고 하는 그거 설계하는데 저보고 설계하라 그래도 설계하겠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거 6억 원 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GS 시켜가지고 이게 사업 시행인가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이런 엉터리 자료만. 근데 이 3D 음영 설계 이거는 사업 시행인가 2주 전에
12일 전인가 용역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3D 음향 설계가 여기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런 엉터리 자료들 뒤에서 시켜서 만들어내고 조합원들을 이제 계속 그냥 말 바꿔가면서 속이고 있는 게 현 그 전인조합의 그 실정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 설계업체와의 계약서상의 그 다양한 문제점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 그 대표 발표는 여기서 뭐 대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뭐 혹시 의문 나시는 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 설계 업체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 설계 업체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뭐 어명이 그거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예. 그것도 어떻게 카트 시키고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설계 그 용역 계약서, 그리고 그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조금 얘기 드리기가 좀 적한 게, 네.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좀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오히려 그 클레임을 걸 여지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메니는 사실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용적률을 그 당연히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법규나 이거 다 따져서 용역 그 할 때 그 설계할 때 그걸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빼먹고 막 누락시키고 최대 용적률을 해서 수익성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농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암만 변명을 해도 우리 그 저기 회원님들이 조합원님들이 불평하듯이 그 GS의 그 기존 그게 인동거리 때문에 뭐 그 다른 형태로 4베이는 안 되더라도 3베이라도 설계를 어느 정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허술한 설계라고 그래서 이게 뭐 자기들은 경미한 그 사고다, 중대한 사고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추가 설계한다면 전부 설계비 받아가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따져야 돼요. 따져서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만 물으면은 언제든지 그 설계업체에 그 보상도 변상도 요구할 수 있고, 그걸 못 해주면은 사실은 설계업체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여하튼 그거는 협상해야 될 문제로 보고요. 우리가 현재 156평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 그것도 설계 문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시청에서 인정한 것도 우리가 확실히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문제. 그럼 원래 GS가 우리한테 처음 원래 우리 입찰할 때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것에 의한 핵심 범위라면은 그거에 의하지 않고 왜 언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왜 바뀌었냐 안 하면 그것이 무슨 될까요? 뭐 저도 정말 왜 일들을 이렇게 했는지 네. 그 당연히 어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자체가 추진이 시절에 1917년에 2017년에 거의 저 4년 전 5년 전에 어맨이는 미리 그 저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시공사는 GS는 저 18년 5월달에 했어요. 그러고는 사업 시행인가는 작년 7월인가 했거든요. 그러면은 2년 3년 전부터 이 설계 문제는 물론 그 사업 시행인가 받느라고 쭉 이렇게 저걸 했지만 2년 3년 전부터 전부 다 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GS가 저기 혁신 설계안이라고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아주 멋지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책자도 이렇게 내놓고 그런데 왜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합원들 그 의견도 안 듣고 또 저쪽에 저 심의 과정 중에서 설계업체가 이런 설계는 빠지게 돼 있다 그러면은 GS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살리고 뭐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사비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조합하고 3자가 이건 반드시 협업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정말 GS 안이 반영 이렇게 못된 거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실 이걸 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전혀 안 하고 그냥 막 자기들 멋대로 밀어붙이다가 우리가 이제 저기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니까 하나도 또 안 해주겠
준다 그러다가 또 반영하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 반영돼 있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엉터리 같은 답변이고 예, 저 얘기는 뭐냐면 GS가 원래 해주다는 그 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우리 조합하고 일치가 돼야지 예. 왜 어메이 걸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 조이면 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실제에서 근데 이제 어메니는 자기들은 이제 조합하고만 일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설계도 조합에서 시킨 대로 설계를 하고, 당초는 뭐 저 GS 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됐죠. 왜 그러냐면 인동거리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 저 층간 이거를 건물을 갖다 이렇게 가짜에 못 붙이고 띄어야 되니까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GS는 응. GS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GS가 시공업체거든요. 시공업체인데 이제 그 총회 때 보면 이제 도면 같은 거 나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합이 좀 적극적으로 그 시공업체하고 해서 설계 부분하고 같이 설계 회사하고 연결해서 좀 하면 되는데 이걸 GS는 그냥 뒤에 조합에서 해주는 대로 시공만 해주면 되니까 조합에서 자기들을 안을 만들었어도 조합에서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그 시공회사는 건물만 올려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죠. 사실 이게 협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지. GS에서 우리가 봤을 땐 GS는 게 괜찮은데 그렇지. 완전 그냥 GS 거는 그냥 너는 시공업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딱 GS 잘라놓은 거는 거는. 결론적으로 없애부고 요 없애부고 없애부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기본은 저 GS 것을 참고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GS 거는 거의 날라가다시피 한 그런 그러니까 어메니하고 조합하고만 적당히 저 만드는 안이 돼버리다시피 했죠. 완전 개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GS는 다 저절로 이렇게 잘 지어서 예, 잘해줘.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합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하고 달리 저쪽 이 신반포는 우리하고 달리 설계업체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든요. 자기들 자체 설계로. 그러니까 GS가 그 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계업체가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거 자기들 안이나 이런 거 이대로 지으면은 아파트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30억을 또 자기가 30억으로 자기들 설계팀을 집어넣어서 설계를 갖다 바꿔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한 30억이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GS가 부담액이 이 정비계획 그 변경하는데 저 3억 5천, 그다음에 설계 변경하는데 30억. 이거는 자기들 부담으로 이거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이거를 GS의 혁신 설계를 집어넣기 위해서 30억을 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뜻이 아니고 GS의 혁신 설계라기보다는 아파트 값어치를 올려줘야지 자기들도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30억 더 집어넣어서 100억, 200억 더 붙여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순서도 뒤죽박죽, 그 다음에 협업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우리 조합원들이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 받기 전에 그 전 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서 이게 뭐가 빠지고 그때 당장 왜 빼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공사비도 빼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온갖 얘기가 이제 나왔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죠. 분양할 때 뭐가 들여다 보니까 이게 막 엉터리로 막 한 것들, 잘못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번에